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한미동맹이라 그러고 우호관계라 그러고 형제간의 관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올 때는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으면 선물을 들고 와야죠. 축하 선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선물을 들고 올지 아니면 폭탄을 들고 올지 우리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좀 우리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대북 화해 협력의 기조로 진행해왔던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고 다시 대결과 경쟁의 남북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전에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등한 한미관계,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강요하는 바이든 방안 규탄한다. 이전 전에 전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둘 그야말로 풀뿌리 조직들이 다 모여서 미군 들어라 시민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 참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상여내기, 천상재판, 무언극, 격파술, 그리고 춤과 붓글씨, 풍물 등등등 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퍼포먼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날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 이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퍼포먼스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104번째 믿을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는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항상 미국의 대통령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방문하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을 방문하느냐? 이번에 보수 정권은 소리 높여서 선 비핵화, 그리고 대북 적대 정책, 대유엔 제재, 이 코드가 비슷하게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은 확실하게 일본보다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대북 압박 정책과 또 대우크라이나 정책에 한국을 어떻든 끌어들이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지향하는 이 정책은 말은 선 비핵화요, 그리고 말은 한반도의 평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선 비핵화, 미국이 지향하는 선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합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핵 없는 세상을 외치지만은 핵 문제의 가장 국제 규범 질서 가운데 핵실험을 전혀 못하게 하는 포괄적 핵실험 조약에 미국은 참여도 서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는 2017년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통과된, 그것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통과된 핵무기 금지 조약 자체도 미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외치는 미국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국제 규범인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핵무기 금지 조약을 외면하는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도처 198개의 유엔의 회원국 가운데 181개국의 미군을 파병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가장 많이 파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둘째가 독일입니다. 세 번째가 이 한반도입니다. 지난 우리 서파 개정을 비롯하여 2020년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순방해 본 결과 미군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과거 일제가 강점했던 일본의 군사기지요, 일본의 비행학교요 모두 주요한 곳에 미국이 들어가서 대중국, 대아시아 패권주의를 위한 전쟁 훈련 연습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과거의 좋은 면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라는 그런 참성 속에서 어떻든 간에 미군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고,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루즈벨트 같은 분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세계 공황을 피한 아름다운 일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이중적인 측면도 우리는 알고 미국은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여론들이 한국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한미관계는 저는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북적대 정책과 선비핵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을 참여를 강요하는 여하튼 정책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하튼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한국민들의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모임이 미국은 들어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미국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분명한 사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점령군으로 들어와 식민지배 권력 친일파를 기용하여 면접에 준 것에 대해서 사죄하라.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군부 쿠데타를 용인하고 군부 독재를 후원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점령국 미국은 사죄하라. 점령군의 위험을 드러낸 대중국 전략자산 불법사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미국은 사죄하라. 사드 배치 후 발생한 암 환자들에게 배상하고 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사죄하라. 지역 주민 죽이는 사드 레이더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가 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대변하느냐면 사드 배치 자체가 전혀 합법적이지 않은 국내법에 어긋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국방, 경찰력들이 모두 동원되어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군을 위한 사드 기지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5년 동안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들을 폭력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인 한미 양국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용되고 있는 불법 배치 사들을 즉각 철거하기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미군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함께 투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르게 내도 북에 대한
적대는 물론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을 의회에 상정했고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여하겠다는 겁니다. 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대여된 무기 한국에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무기를 대여하되 그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여했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받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간 무기를 한국 재정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이제는 하다하다 할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견컨대 윤석열 정부 바이든에게 굴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촛불 시민들 참을 수 있습니까? 1000만 서울 시민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가 번영이고 통일이 복지입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와 번영과 통일로 가야 할 텐데 오히려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강요해서 전 세계 화약고에 한국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곳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촛불 시민들이 이제 평화를 위해, 자주를 위해, 통일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이면 촛불 시민들이 미 대사관 앞에 모여 미국은 들어라 시민 행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윤석열 정권은 들어라. 대북 대결을 하지 말고 남북 한화에 이행하라. 미국은 들어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지 마라.